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도입니다. 저는 시도를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4살에 지방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속해서 놀다가 26살에 겨우 이제 첫 노력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첫 공모전에 도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모전 하나도 모르고 기획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본 경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제가 그 공모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3개월 동안 다른 것들 모든 것들 버리고 그거 하나만 했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때 전국의 경쟁률이 560대 1 정도였는데 제가 그 첫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상을 받고 제가 일본 탐방 수상을 받은 거예요. 수상 혜택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가 공모전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을 뿐이죠. 그냥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대학생 때 공모전 한 17개 정도의 상을 받고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고. 제가 첫 책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1살 때 첫 책을 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너가 열심히 산 거 알겠고 외국계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알겠는데 이제 고작 사원에 불과한 너가 첫 책을 내는 것이 그리고 그 책이 잘 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책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8권의 책을 출간한 그 책들이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8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 저한테 묻겠죠. 어떻게 8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냐고.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고.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 촬영, 편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기획은 제가 좀 어느 정도 할 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촬영이랑 편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촬영과 편집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좋은 카메라를 사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편집은 진짜 컷 편집, 가장 간단하다고 하는 컷 편집조차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제게 고통이었냐면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한 달 내내 근육통을 앓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로서 그 성과를 잘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왜 넘어가야 했다 생각했냐면 시대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내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과 가려고 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을 앓았지만 그냥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넘게 좀 지났는데 구독자 88만 명의 김작가TV 채널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 저한테 묻겠죠. 어떻게 2년 반 만에 구독자 88만 명 만들 수 있었냐고. 저는 또 아까랑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는 막 아장아장 걷다가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우리가 꿈을 버리고 목표를 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만드는 것조차, 꿈을 세우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야지 사실 그 다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도하는 게 무섭더라도 거기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공모전에 도전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26살에 대학교 2, 3학년이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학교도 30살에 졸업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영어 성적이라든가 고급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라 공모전에 도전한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실력도 없었잖아요. 공모전에 도전한 게 너무 무서웠죠. 첫 책을 출간하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첫 책을 낼 수 있을까?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실력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유튜브요. 지금이야 유튜브 영상 한 달에 80개 뚝딱뚝딱 만들어내지만 그때는 한 개 만드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저에게도 첫 공모전, 첫 책 출간, 첫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모든 첫 번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요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 시작하는데 구독자 90만, 100만 채널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을 배우고 부족한 것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100만 채널에 그 영상의 퀄리티만큼 만들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만 명을 만든 그 경험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영상은 당연히 요만큼일 수밖에 없어요. 이 격차가 있는 거죠. 이 격차를 처음부터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첫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저 위에 있으신 분들 보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첫 영상, 책을 내신 분도 그렇고요, 공모전 한 분도 그렇고요, 뭐든지 성취하신 분들, 그분들의 처음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어설플 겁니다. 근데 그 어설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설픈 첫 시작에 단추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인생의 성공 및 도착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촬영장이 서울의 중구인데 이 장소에 처음 와봤거든요. 그럼 이 장소에 저는 어떻게 왔을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티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활용해서 왔겠죠. 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도착지를 찍어서 오긴 왔는데 나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자, 이 질문 드리면 대부분 도착지 찍었으니까 왔겠지라고 하지만 진짜는 도착지를 찍을 때 여러분 자동으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잡혀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 시작점이 잡히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의 마포구 쪽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작점이 대전으로 잡혔다 칠게요. 그럼 여기 서울 중구로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요? 도착지는 분명했겠죠. 근데 올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경로를 안내해 줄 테니까. 제가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도착지를 찍었는데 내 시작점은 마포구로 잡혀 있어요. 도착지로 제대로 못 오겠죠. 제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표 없이 그냥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목표를 갖고 치열하게 삶을 사는 사람. 사실 어느 게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갖고 치열하게 살아서 그렇게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점인 나 자신이 누군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요. 이분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산 거죠. 근데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었던 것인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 거기 남들이 좋아 보이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경우 특히 이런 사례가 많겠죠. 그런 분들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시작점에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6살 때 김도윤을 알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는데 근데 26살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객관식 한 12가지 문항, 자기관리, 목표, 금전관리 등 12가지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한 줄 평 이런 서술형을 만들어서 제 주변 지인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김도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줘라고 했어요. 그 데이터가 보여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인간관계 능력, 스피치 능력, 그 다음에 금전관리, 자신감, 조직 적합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점수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30명한테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나와서 제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가 수치화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이 객관식에 못 담을 수 있는 주관적인 시선이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기분 나빠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건요, 여러분.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하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그 설문조사 끝나고 그분과 저의 대화의 주제는 뭘까요? 당연히 저 자신이었겠죠. 너 꿈이 뭐야? 너 뭘 잘해? 너 뭘 못하는 것 같아? 어떨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너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어떤 거야? 그런 얘기 사실 못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특히 뭔가 낯뜨겁고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든 설문조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과 1시간 동안 저 자신 김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내내. 저는 그 한 달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 시작점을 알게 해줬고 지금 도착지에 가고 있지만 그 사이의 길 내내 행복하고 도착지에 도착했어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작점에 있는 제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7가지 행운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거를 정리하는 하나의 인생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그리고 10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성공 방정식인데요. 저는 인생은 기회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 75% 정도 되고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예요. 합격, 불합격을 나눠볼게요. 합격, 불합격. 승진일 수도 있고요. 취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타 등등 모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합격, 불합격도 그러면 당연히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값,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러면 내가 10군데 10번 도전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좀 이상하죠. 10개 지원해도 다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요. 10개 기업에 지원했을 때 한 군데라도 붙을 확률은 99.9%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여러분. 동전은 앞면과 뒷면의 조건값이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한다. 인생에서. 그러면 조건값이 달라요. 취업준비생 A와 B가 있습니다. A 학생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고요. 학점 3.5, 토익 900점, 자격증 3개 했다 칠게요. 그리고 B 학생은 지방대 학생이고요. 토익 700점, 학점 3.0, 그 다음에 자격증 2개. 그 외 스펙은 다 똑같다 칠게요. 근데 이 두 친구가 학과가 똑같습니다. 기계자동차학과. 그러면 둘 다 당연히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비슷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둘 다 지원하는 기업이 겹치겠죠? 그럼 A 학생과 B 학생은 계속 같은 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1번 기업, 2번 기업, 3번 기업. A 학생이 B 학생보다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계속 이 친구가 뽑히는 거예요. 이때 B 학생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더 저지릅니다. 바로 인생의 성공 방정식에서 확률과 기회에서 기회를 늘리려고 해요. 사실 기회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노력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당연히 10개 기업이 떨어지면 여러분 20개 기업, 30개, 100개 기업이 지원해야 돼요. 합격을 위해서라면. 근데 지원할 때마다 내가 A 친구가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설사 붙더라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A 학생은 지원하지도 않는, 나도 사실 그다지 가고 싶진 않은 한 87번째 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A 학생은 지원 안 했으니까요. 이 B 학생이 A 학생보다 객관적이 떨어졌을 때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토익 성적을 높이든 학점을 높이든 더 좋은 자격증을 따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든 자소서를 더 잘 쓰든 뭐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바꿔서 이 기회에 대한 확률값을 높여야지 이 둘이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인생의 성공 방정식 기회와 확률을 주었을 때 계속 기회만 늘리려고 해요. 기회. 이 기회라는 거는 처음에는 주어지는데요. 점차 가면 갈수록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사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10번, 20번 실패하는 순간 점차 기회는 사라질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여러분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 기회와 확률,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줘. 그 말은 여러분의 확률값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탓, 남 탓을 하기보다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내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내 기회를 뺏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다시 그 기회를 가져오려면 내 확률값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부족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 방정식, 기회와 확률이란 무기를 얻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도전하든 좀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럭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운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 작가입니다. 고맙습니다.